안녕, 수학 이렇게 공부하면 이해가 한 번에 간다. 찌로그의 지니티야. 오늘은 개통 수학 중 첫 번째 에피소드 수의 체계에서 소인수 분해에 대해 알아볼 거야.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소수와 합성수라는 친구가 나왔어. 우선 우리는 소수라는 친구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야. 소수가 무엇이냐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불러줄 건데,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초등학교에서 배운 0.1, 1.2, 0.03과 같은 소수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거 정확하게 알고 가져야 돼. 자, 두 번째는 합성수라는 수를 배워볼 건데,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소수가 아닌 수라고 했으니까 소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져야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소수라는 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라고 그랬어. 자, 우리 약수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약수가 뭐였어? 우리 초등학생 때 배웠어. 약수라는 친구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고 배웠어. 뭐가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나는 예시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야. 약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게 있었어. 8의 약수라는 친구가 있었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뭐가 나누어 떨어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나누어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나누기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잖아. 자, 첫 번째로 8 나누기 1을 했을 때 8이 나와요. 나머지가 없네? 그럼 얘는 뭐다? 나누어 떨어진다. 자, 두 번째, 8 나누기 2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 나누기 2. 자, 2 곱하기 4는 8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8 나누기 2는 4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약수였구나. 그러면 8의 약수에는 1, 2, 4, 8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그럼 소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 다시 한번. 자,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져요. 그러면 예시로 이런 친구가 있겠어요. 3이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왜? 3이라는 친구는요, 1과 3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소수 중에 3이 있으니까 3은 합성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소수가 아닌 수는 합성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뒤쪽에서 살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 넘어가서 소수와 합성수의 성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중요합니다. 모든 소수는 약수가 2개이고 왜 2개일까?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소수는 약수가 무조건 2개가 되는 겁니다. 자,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이다. 왜 3개 이상이냐면요. 2개면은 소수야. 그러니까 합성수라는 친구는 약수가 3개 이상이구나. 3개부터 가능하구나. 라고 알고 있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래. 왜? 소수가 뭐였냐면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라고 했고 합성수가 뭐라 그랬냐면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수구나. 여기에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세 번째, 2는 소수 중에서 유일한 짝수입니다. 이거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또 가장 작은 소수이다 라고 되어 있어.
아, 이는 소수 중에서 유일한 짝수이자 가장 작은 소수구나 라고 알고 있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방금 봤지? 이는 소수 중에서 유일한 짝수라고 했으니까 이를 제외한 모든 소수는 무슨 수이다? 홀수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잡고 가볼게요. 소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라고 불러줄 거고요. 합성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를 합성수 이렇게 불러줄 겁니다. 또 소수와 합성수의 성질, 모든 소수는 약수가 2개이고요.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이다. 이는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수다 라고 편하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세 번째, 이는 소수 중 유일한 짝수이자 그리고 또 가장 작은 소수이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를 제외한 모든 소수는 무슨 수이다? 홀수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부터 50까지 자연수 중 소수를 모두 찾으시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소수 찾고 합성수 찾고 하는 게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표를 하나 준비를 해봤어. 표를 이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은 소수가 아님으로 지우세요.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소수 2는 남기고 2의 배수를 모두 지운다 라고 되어 있어. 왜 2의 배수를 지우죠? 소수 중에서 유일하게 짝수인 소수가 2니까 그러니까 짝수들을 모두 지우라는 얘긴 거구나 라는 거야. 자, 그래서 2를 남기고 2의 배수를 모두 지워줍니다. 4 지우고 6 지우고 8 지우고 10 지우고 이런 식으로 2의 배수들을 모두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소수 3은 남기고 3의 배수를 모두 지워줍니다. 자, 3의 배수 지워볼게요. 3, 6, 9, 12, 15, 18 이런 식으로 다 지워줍니다. 3의 배수도. 30, 33, 36, 39, 42 지워졌고 45 지우고 48 지워졌고 자, 여기까지 3의 배수를 모두 지워줬습니다. 자, 소수 5는 남기고 5의 배수를 모두 지우세요. 5를 남기고 5의 배수를 모두 지워주세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지워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또 지워줘야 되는 거야? 6의 배수도 지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소수들 찾으면 되는 거겠죠. 소수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37, 41, 47, 49 이렇게 해서 아이쿠 77에 49를 안 지웠네요. 이렇게 해서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를 모두 찾아주면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37, 41, 43, 47 이렇게 남는 게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 중 소수구나 라는 거 알고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 모두 찾아졌죠? 뭐라고?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37, 41, 43, 47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갈까요? 아, 그래서 얘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구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소수와 합성수 예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연수의 약수와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판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5의 약수는요, 어떻게 나오냐? 1과 5예요. 아, 그럼 얘의 약수의 개수는 2개고요. 얘는 2개니까 무엇이 된다? 소수가 된다. 자, 12의 약수 한번 구해볼게요. 약수가 뭐라 그랬어?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 그랬으니까 12의 약수 1, 2, 3, 4, 6, 12 이렇게 되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가 되는 거니까 12는 무엇이다? 합성수예요. 왜냐하면 합성수는 뭐라 그랬어? 소수가 아닌 수. 그러니까 즉 약수가 3개 이상인 수 이렇게 불러주기로 했잖아. 그치? 자, 169는요. 이 친구는요. 1, 13, 169 얘네가 무엇이다? 13 곱하기 13이 169니까 약수는 1, 13, 169다. 그러면 총 몇 개다? 3개이다. 3개 이상이니까 이 수도 합성수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소수와 합성수 예제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이거 생각해 볼까요? 모든 소수는 홀수인가요? 아니죠. 이는 소수이면서 짝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또 10 이하의 소수는 4개이다. 자, 10 이하의 소수는 2, 3, 5, 7 이렇게 있으니까 4개 맞는 거겠죠. 아,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 이거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쳐보도록 할게요. 자연수는 1과 소수,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수는 1, 소수, 합성수로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거 알고 있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듭, 제곱이라는 걸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거듭, 제곱이라는 수는요.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한 것을 간단히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거듭제곱 이렇게 불러줄 거야.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는 2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또 2 곱하기 2는 2가 3번 있어요. 2의 세제곱이에요. 또 2 곱하기 2는 2의 4제곱이에요. 그러니까 2를 4번 곱했어요. 2의 4제곱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거듭 제곱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 그러면 미치라는 친구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봐 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거듭 제곱에서 곱하는 수를 미치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곱해지고 있는 수가 2지. 곱해지고 있는 수가 2지. 곱해지고 있는 수가 2지. 그러면 요 아래 있는 곱해지고 있는 수. 아래. 밑에 있으니까 밑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살펴봅시다. 2 곱하기 2를 2번 곱했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지수가 된다는 거야. 거듭 제곱에서 밑을 곱한 횟수를
아, 우리는 지수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면 2의 세제곱 3번 곱했어요. 얘가 지수. 2의 4제곱. 아, 4번 곱했어요. 얘가 지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뭐를 주의해야 돼요? 이거를 굉장히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2 곱하기 2 곱하기 2라는 친구는 2를 3번 곱했으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랑 헷갈리는 친구 있어요. 2 더하기 2 더하기 2라는 친구랑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2를 몇 번 더한 거다? 3번 더한 거다 해줘서 2 곱하기 3. 이거 은근 시험에서 헷갈리니까 중요합니다. 이거 잘 적어놓고 헷갈리지 않게 잘 적어두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적어보도록 할게. 1의 거듭제곱은 항상 1이다 라는 거야. 왜? 1의 거듭제곱은 왜 항상 1인 건데? 자, 1이라는 친구는요. 1 곱하기 1이랑도 똑같아요. 1이라는 친구는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랑도 똑같은 거야. 아, 그럼 1은 100번 곱해도 1이구나. 1은 1000번 곱해도 1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의 거듭제곱은 항상 무엇이다? 1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이거 정리 하나만 또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정리를 해볼 거냐면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점점점점 곱하기 a를요 n개 곱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a의 n제곱이에요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얘가 몇 개 있냐면 m개 있고요.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이렇게 있을 때 이 b라는 친구가 n개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느냐? 아, a를 m개 곱했고요. 곱하기 b를 n개 곱했어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거 알고 있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분수를 3번 곱했어.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2분의 1을 3번 곱한 거니까 이렇게 괄호를 치고 옆에다가 3 이런 식으로 적어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문제 나왔습니다. 거듭제곱근 예제 문제입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7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그러면 지금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2가 몇 개 있어? 2가 3개가 있습니다. 자, 3 곱하기 3, 3이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7 곱하기 7, 7이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7의 c제곱 이렇게 나타냈을 때 a 뿔 b 뿔 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2가 3개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2의 세제곱이에요. 자, 3이 2개가 있어요. 3의 제곱이에요. 7 곱하기 7이에요. 7의 제곱이에요. 그랬을 때 곱하기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A는 3이랑 같고요. 여기에 있는 B는 2랑 같고요. 여기에 있는 C는 2랑 같아요. 이렇게 해서 A
A뿔, B뿔, C의 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A가 뭐야? 3. B가 뭐야? 2. C가 뭐야? 2. 이렇게 되면서 3 더하기 2 더하기 2는 무엇이다? 7이다. 이렇게 나와준다는 거야. 아, 그래서 정답은 7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듭제곱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거듭제곱이 무엇이냐면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한 것을 간단히 나타내는 것을 거듭제곱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 그래서 쌤이 첫 번째로 예시 2 곱하기 2를 준비해 놨거든. 2 곱하기 2 같은 수를 몇 번 곱한 거야? 2번 곱한 거지. 같은 수 2개 곱했으니까 우리는 거듭제곱은 어떻게 불러줄 거냐면요. 2의 제곱이에요. 2를 거듭하여 곱하였어요.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2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2를 몇 번 곱했나요? 2를 3번 곱했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2를 3번 곱한 거니까 2의 세제곱이구나. 그러면 다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본 대로 2를 몇 번 곱했나요? 2를 4번 곱했어요. 그러면 2의 4제곱이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거듭제곱이라는 겁니다. 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밑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거듭제곱에서 여러 번 곱하는 수나 문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밑에 있는 수구나 밑에 있어서 밑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거듭제곱에서 곱하는 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2를 계속해서 곱했으니까 밑에 있는 2를 써준 게 얘가 밑이구나. 2를 계속해서 곱했으니까 밑에 있는 친구가 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줘서 밑은 2예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뭐예요? 지수는 거듭제곱에서 밑을 곱한 횟수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몇 번 곱했는데? 2번 곱했어요. 얘는 몇 번 곱했는데? 3번 곱했어요. 얘는 몇 번 곱했는데? 4번 곱했어요. 그러니까 지수라는 친구는 거듭제곱에서 밑을 곱한 횟수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를 한 번 곱했어요. 그래서 2의 1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잖아. 2의 1제곱은 그냥 2랑 같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2의 거듭제곱은 항상 1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1은 1 곱하기 1이랑도 같은 거야. 1 곱하기 1은요. 1의 제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 1은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랑도 같아요. 근데 얘를 1의 세제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1은 몇 번을 곱하던 간에 항상 1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1의 거듭제곱은 항상 1이다 라는 거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헷갈리냐면요. 곱하는 거랑 더하는 거의 차이에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2 곱하기 2라는 거는요. 2를 3번 곱한 거잖아. 2를 3번 곱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2를 3번 곱했으니까 얘는 2의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건데 자, 2 더하기 2랑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2를 3번 더한 거잖아. 그래서 얘는 2를 3번 더했어요. 2 곱하기 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헷갈리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거듭제곱 예제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야. 근데 이 예제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같이 한번 설명받아 보도록 할게요. 자, 거듭제곱이 뭐였냐면요.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을 거듭제곱 이렇게 불러주기로 했어. 아, 그래서 거듭제곱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예를 들어 a 곱하기 a 곱하기 점점점점 곱하기 a 라는 친구가 있었어. 아, a를 n개 곱해준 친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얘를 a의 n제곱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a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가 n개가 있고요. 또 곱하기 b 곱하기 점점점점 곱하기 b가 b를 m개 곱한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요. a를 n번 곱했고요. 곱하기 b를 n번 곱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밑이 다르면 같이 쓸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a의 n제곱 곱하기 b의 m제곱꼴로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제 문제를 조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7이라는 친구가 주어져 있어요. 그때 얘를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7의 c제곱 이렇게 나타내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있어요. 3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어요. 7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어요.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A라는 친구가 3이고요. B라는 친구가 2고요. C라는 친구가 2구나.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다? 3 더하기 2 더하기 2구나. A 뿔 B 뿔 C의 값은 7이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소인수 분해라는 친구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는 소인수 분해라는 걸 알기 전에 인수라는 것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인수라는 친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수라는 친구는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A라는 친구가 B 곱하기 C로 나타낼 수 있을 때 A의 약수 B, C를 A의 인수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약수를 생각하면요. 약수는 나눗셈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인수라는 친구는 뭐랑 관련이 되어 있을 거냐면요. 곱셈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즉 인수와 약수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인수가 뭐냐면요. 6이라는 친구는 1 곱하기 6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6은 1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인수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요. 1, 2, 3,
6이 되는 거구나. 따라서 인수와 약수는 같은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럼 이제 인수를 같이 봤으니까 소인수, 인수 앞에 소자가 붙은 친구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자, 인수 앞에 소자가 붙어서 이 소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편하게 그냥 얘기를 한번 하면은 소수인 인수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지금 봐봐. 6의 인수에는 1, 2, 3, 6이 있대. 근데 이 중에서 소수인 인수를 찾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의 소인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된다? 2랑 3만 된다. 1은 왜? 아무것도 아니고요. 6은 왜? 합성수니까. 그래서 이 소인수는 소수인 인수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인수 분해라는 걸 같이 한번 살펴볼 거야. 소인수 분해는 1보다 큰 자연수를 그 수의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래.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하잖아.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1보다 큰 자연수를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소인수 분해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할 거야. 자, 근데 소인수 분해를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방법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쌤이 다른 방법들을 말로 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노란 색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크게. 그래서 방법 첫 번째로 예시를 같이 한번 보여줄 거야. 자, 12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1보다 큰 자연수를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내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12의 약수 중에서 소수인수로 나누어 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12의 약수 중에서 소수인 인수, 그러니까 즉 소인수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1, 2, 3, 4, 6, 12 이렇게 있을 때 가장 작은 소인수 2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2 곱하기 6 이렇게 나뉜다는 거야. 자, 그럼 다시 6의 소인수는 2랑 3이 있으니까 2, 3 이렇게 써준다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즉 가지의 끝이 모두 소수가 될 때까지 뻗어나가는구나. 이렇게 뻗어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가지의 끝이 모두 소수가 될 때까지 뻗어나간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거야. 두 번째 방법은요. 니은자 방법이라고 쌤은 부르거든. 자, 12를 니은자를 그려.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누가 오면 된다? 소인수가 오면 된다. 떨어지는 소수로만 나누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2가 되겠네요. 2, 6, 12. 3이 들어가도 되겠지. 근데 나는 작은 수 먼저 써줄 거니까 2, 3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12를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에서 소인수 분해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요. 12라는 친구는요.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2 곱하기 3 어떻게 나타내요? 이제 같은 소인수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줍니다. 같은 소인수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크기가 작은 소인수부터 차례대로 써준다. 그래서 쌤이 2를 먼저 써줬다는 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이때 곱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오직 한 가지뿐이다 라는 거 정도 머릿속에다가 넣어놓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수를 소인수 분해하시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다음 수를 소인수 분해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 거야. 니은자로도 해보고 가지치기로도 한번 해볼 거야.
자, 24를요. 나는 가지치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4 한번 써볼 거야. 자, 가지치기 시작할게요. 자, 가장 작은 소인수라고 했지. 그러니까 즉 가지의 끝이 모두 소수가 될 때까지 뻗어나간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여기 가장 작은 소수 2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12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여기도 가지치기 시작 한번 해볼게. 12 가장 작은 소수 나누어 떨어지는 가장 작은 소수 2 62 여기도 나누어 떨어지는 가장 작은 소수 2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아, 그러면 24라는 친구는 어떻게 써줄 수 있다는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에요. 2 곱하기 2 곱하기 3,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쓰라 그랬지? 이제 같은 소인수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얘의 값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525라는 숫자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야. 자, 525는요. 니은자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니은자. 자, 525라는 친구는 뭘로 나눠지냐면요. 가장 작은 소수 3으로 나누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나누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525 나누기 3 해주면은 뭐 나오니? 175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175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소수 누가 있을까요? 5가 있겠지. 그래서 175 나누기 5를 해주는 거야. 그럼 뭐 나와요? 35가 나와요. 아, 그럼 35 나누어 줄 수 있는 소수 5. 7에 35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지. 아, 그러면 얘네를 정리시켜주면 가장 작은 것부터 쓰라 했으니까 3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7. 아, 그러면 3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얘를 소인수분해 시켜주면은 3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소인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소인수를 구해주려면 우린 어떤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소인수는요,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밑이 되는 수라고 그랬지. 아, 그러면 16을 소인수분해 시켜보는 거야. 16 소인수분해 시킬게요. 2, 8에 16, 2, 4, 2, 2. 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2의 4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네? 아, 그러면 얘의 소인수는 누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다시 또 60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60을 소인수분해 한번 시켜볼게. 2로 나누어지지. 2, 30, 25, 3, 5.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데?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제곱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요. 아, 얘의 소인수는요. 2랑 3이랑 5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인수분해의 두 번째 방법이야. 여기 부분은 교과서에는 없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우선은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수와 약수의 개수를 구할 거야. 아, 여기 파트는 무엇이 된다?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거야. 이쪽 부분은 야매 부분이기도 하고 원래 교과서에 있다가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면 편하게 풀 수 있어. 자, 그래서 예시로 한번 살펴볼 게 무엇이냐? 자연수 A라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이 A라는 친구는
소문자 A의 m제곱 곱하기 소문자 B의 n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친구야. 근데 여기에서 조건이 걸리는데 A와 B는 서로 다른 소수고 그리고 M과 N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사용을 한번 해볼 거야. 그랬을 때 A라는 친구가 소문자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으로 소인수분해가 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 A의 약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A의 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A의 m제곱의 약수 곱하기 B의 n제곱의 약수꼴이 된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돼. A의 m제곱의 약수는 1, A, A의 제곱, 점점점 A의 m제곱까지 될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A부터 A의 m제곱까지 그리고 1이 하나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얘의 개수는 총 m 플러스 1개가 되는 친구인 거고 또 B의 n제곱의 약수인 거야. B의 n제곱의 약수는 1, B의 제곱, 점점점 B의 n제곱까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n 플러스 1개라는 개수가 되는 거겠지. 그럼 A의 약수는 A의 m제곱의 약수 곱하기 B의 n제곱의 약수꼴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 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A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거야. A의 약수의 개수는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면서 소인수의 각 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해주는 게 A의 약수의 개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예시는 이거예요. 자, 18이라는 숫자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야. 18이라는 친구를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소수 2, 9, 18, 3, 3. 18이라는 친구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2 곱하기 3의 제곱? 그러면 이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따져볼 건데 원래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어야 돼. 1, 2 이렇게 될 거고 1, 3,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1 곱하기 1, 2 곱하기 1, 1 곱하기 3, 2 곱하기 3, 1 곱하기 3의 제곱 9, 3의 제곱 곱하기 2, 18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약수의 개수는 6개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볼게. 약수의 개수 공식이 뭐라 그랬어? n뿔1 곱하기 n뿔 1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요 위에는 1이 숨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의 약수의 개수는 1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이 되는구나. 따라서 2 곱하기 3 6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구하는 방법 대신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구나. 라는 거 알고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45에 가능한 작은 자연수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고 할 때 첫 번째 문제입니다. 45를 소인수분해 하라에 그러면 제곱인수를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냐면 45에 가능한 한 자연수를 곱하여 어떤 수의 제곱이 되려고 할 때 45를 소인수분해 하라 그랬어. 15. 자, 3, 5.
아,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시켜주면은 3의 제곱 곱하기 5구나. 자, 근데 곱해야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어.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할 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고 할 때, 근데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짝수지만, 여기는 짝수가 아니야.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니까, 5의 지수가 짝수가 되게 해줘야 되는 거겠지. 맞아? 왜? 지수가 홀수인 소인수를 찾아서 지수가 짝수가 되도록 적당한 수를 곱해야지. 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곱해야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5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제곱인수를 만드시오의 문제에서는 주어진 수를 소인수 분해한 후에 지수가 홀수인 소인수를 찾아서 지수가 짝수가 되도록 적당한 자연수를 곱하여 문제를 푸는구나 라고 알고 있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파트는 여기에서 끝나고 두 번째 파트는 정수와 유리수 부분이 될 거야. 정수와 유리수 부분을 배우기 전에 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배우고 정수와 유리수로 넘어가면은 수의 체계 중 첫 번째 중1 파트는 끝나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배운 후에 정수와 유리수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 안녕!